배우게 되는 내용이 1, 2차 함수를 배우고요. 1,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성질들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까지 배웁니다. 그리고 요 공수 2에서 어떤 합성함수, 역함수, 유무리함수 이런 내용을 배워요. 이 유무리함수가 사실은 다항함수랑 성질이 상당히 유사하죠. 왜 유사하냐면 유무리함수 같은 거, 특히 유리함수 같은 거 해결할 때 양변에다 분모를 곱해버리면 사실은 다 다항함수 형태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을 해결할 때 다항함수 형태랑 아주 유사하게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 애초에 어디서 오냐면 2차 함수의 역함수에서 무리함수가 탄생을 하죠. 그죠? 우리 반쪽짜리를 대칭시켜가지고, 이제 물론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지만 대칭축을 기준으로 절반짜리 역함수를 정의를 한 게 이제 무리함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다항함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다항함수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미적분 1이에요. 자, 그럼 미적분 1에서는 어떤 것들을 다루냐면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것들을 다룬다고. 그럼 이제 5차, 6차 함수 더 그 이상의 차수는 다루지 않는지가 궁금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함수들은 사실은 다루지 않습니다. 3, 4차 함수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3차 함수가 주인공이에요, 사실은. 미적분 1에서는. 근데 이 3차 함수가 누구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냐면 2차 함수랑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너 이제 바로 아래 차수랑 4차 함수는 또 3차 함수랑 연관성이 조금 있고, 그래서 이 다항함수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라보는 과목이 이제 미적분 1인데, 그래서 크게 세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함수의 극한, 연속, 미분계수, 도함수. 지금 미적분 1도 그렇고 대수도 그렇고 대단원이 총 3개입니다. 3개. 총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수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대단원 간의 관계성, 유기성이 전혀 없죠. 첫 대단원은 지수로그, 뭐 함수 방부등식이고, 두 번째는 삼각함수인데 지수로그 함수랑 삼각함수는 아무 상관이 없죠. 마지막 단원은 수열인데 역시 지수로그 삼각함수랑 아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적분은 전혀 달라요. 미적분은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서 이 1단원에서 목표하는 바는 뭐냐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그것을 정의함을 통해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미분계수와 도함수가 의미하는 바, 구하는 방법, 그거를 이용해서 어떠한 해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도함수가 결국에는 미적분 1에서의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단원의 이름 자체가 뭐냐면 도함수의 활용이에요. 첫 번째 단원에서는 여러분이 도함수라는 것을,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것의 도함수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친다면, 이제 두 번째 단원에서는 그렇게 해서 구해진 도함수를 이용해서 네가 그럼 할 수 있는 게 뭔데? 이 fx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뭐 접선의 방정식이라든지 어떤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대한 판단, 나아가서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그래서 두 번째 대단원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3차 함수, 4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2차 함수가 주어지면 여러분은 그래프를 그릴 줄 알죠. 마찬가지로 3차, 4차 함수 식이 주어지면 이제 요거를 배우고 나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가지고 결국엔 하고 싶은 건 뭐겠어? 방부등식을 해결하겠지.
방부등식에 대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미분이라고 불러요. 우리 과목 이름이 미적분이죠. 미분과 적분을 합쳐서 미적분인데, 그래서 미분을 하고 나면 마지막 단원이 이제 적분입니다. 적분. 근데 적분은 사실 이 두 번째 대단원까지가 깔끔하게 잘 되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분은 미분의 반대 과정입니다. 내가 도함수 fx에서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거꾸로 하는 게 적분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미분을 할 줄 알면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적분 자체는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원별 중요도가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대단원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3회차 수업이에요. 3회차. 오늘이 1회차죠. 오늘은 함수의 극한을 다룹니다. 1회차. 그 다음에 목요일이 연속을 다뤄요. 2회차. 근데 중요도 자체가 함수의 극한을 여러분이 잘하면 연속은 쉬워요. 근데 극한을 잘 못하면 연속은 잘 못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극한을 배웠다는 전제 하에서 연속은 좀 쉬운 편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극한을 처음에 배우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첫 수업이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정이 점점 어려워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함수의 극한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연속에서 살짝 쉬워졌다가 미분 계수에서 다시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렵고 쉽고 어렵고 도함수의 활용 중에서 접선이 4회차인데, 접선에서 다시 조금 쉬워져요. 다시 증가감소 그래프 방부등식 이 부분이 또 다시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미적분에서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인 거야. 그럼 이제 앞에 거 미분 뭐 하고 도함수 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줄 알아야지만 얘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쉬어가서 적분은 그래도 요거보다는 조금 쉽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첫 수업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나름대로 최대한 그래도 개념 설명이라든지 그냥 문제 난이도라든지 너무 어렵지 않게 하기는 할 건데, 극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한테 생소하기 때문에 극한이라는 게 무엇인지, 어떤 성질이 있는지, 그걸 가지고 연산은 어떻게 하는지 이 정도까지를 설명을 잘 듣고 연습을 좀 하시면, 연속은 극한에 비해서 극한이 되면 연속 사실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연속 2회차 수업은 되게 쉽다라는 느낌이 날 거야. 극한만 잘 해오시면. 근데 극한 첫 수업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 잘 몰라가지고 집에서 뭐 숙제도 잘 안 하고 뭐 이러고 2회차로 왔어. 그러면 사실은 2회차 수업을 따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3회차는 다시 조금 더 어려워지면 조금 더 추가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연속은 극한과는 다른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극한이 되면 연속은 그냥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1, 2회차 이번 주 수업을 잘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오시면 테스트를 보죠. 처음에 테스트를 보는데, 테스트 테스트를 봤을 때 테스트를 본 인원이 있겠죠. 테스트 치른 인원, 치른 인원, 그래서 중, 상위 50%는 통과. 그 이외에는 남아서 오답 등 마무리 후 귀가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클리닉은 없지만, 요게 이제 보통은 한 11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수업이 6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11시 예상. 이건 몰라요. 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그날의 커트라인을 얘기를 해줄 거예요. 누구 남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비인륜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안 들고 왔네요. 오늘은 14점 이상까지가 통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시험 기준에서는 14점 이상. 본인의 점수를 알겠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채점한 거랑 다를 수 있으니까.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 자기는 저기다 3번이라고 썼는데 여기 답지에다가는 1번이라고 써서 사실 틀렸는데 자기는 맞았다고 생각하고 막 집에 가버리고 이런 애들도 가끔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점수를 아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럼 상위 50%는 그냥 집에 가서 뭐 오답을 나눠 드리니까
집에 가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그냥 다 남겨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내 입장에서는 절반이 남나 다 남나 난 똑같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상관은 전혀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의 동기부여를 위해 상위 50%는 조금 일찍 집에 갈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그리고 수업 결석 관련해서 일단은 수업 영상을 항상 올려드려요. 지금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유튜브에서 선생님 이름을 치면 나옵니다. 그냥 유병서라는 이름이 흔치 않기 때문에 그걸 검색을 하시면 비루한 구독자 185명에 선생님 프로필이 나올 겁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미적분 1 수업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플레이리스트 보시면 보통 예를 들면 오늘 수업했으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올라가니까 아니죠. 목요일이니까 늦어도 내일까지는 올려드릴게요. 함수의 극한 수업을 듣고 내가 좀 어려웠다. 그럼 들어가서 그걸 다시 좀 복습을 하시면 그래도 확실히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어차피 약간 이거야. 너네가 오늘 수업을 들었어. 수업을 듣는 방식은 귀로 듣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머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 필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조금 잘 안 될 때가 있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귀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해로 넘어가야 되겠죠. 듣고 본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는 않아. 생각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머리가 뇌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뇌가. 그래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시간이 천차만별이야. 내가 이해가 착착 잘 됐어. 그러면 필기할 여유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면 필기할 여유가 사실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수업 내용이 어려우면 필기를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온전히 이거를 잘 보고 듣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집에 가서 영상을 보면서 그냥 필기만 따로 하는 게 차라리 훨씬 나아요. 그게 장기적으로는 되게 훨씬 더 좋은 플랜인데 근데 너네가 집에 가서 다시 영상 찾아보고 필기하고 하는 게 되게 솔직히 말하면 귀찮죠. 그래서 애들이 잘 안 한다고. 근데 필기만 급급하게 하고 이해는 전혀 안 되고 문제는 못 풀고 이렇게 되면 계속 못 따라가니까 가급적이면 필기는 조금 후순위로 두는 거를 추천을 해요. 어차피 영상 틀어놓고 멈춰놓고 필기하면 되니까. 이거는 뭐 이 수업뿐만 아니라 모든 수업을 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이 있을 때. 됐죠? 궁금한 거 있나요? 있을 리 없죠? 잠깐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할게요. 오늘 배울 거는 함수의 극한이라는 내용입니다. 용어 자체가 조금 낯설죠. 그래서 첫 번째 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 거냐면 극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극한이란. 자, 영어로는 리미트라고 부르고요. 뭔가 멋지죠? 리미트.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L, I, M, 그래서 X, 화살표, 여기에 뭔가가 들어갑니다. 숫자가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떤 기호가 들어갈 때도 있고 A로 보낸다. FX. 보통 이제 이런 방식으로 표기를 해요. 근데 매번 이렇게 잘 쓰지는 않고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냥 쓸 겁니다. 리미트.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게 리미트라는 표기구나. 그래서 이 화살표가 x라는 변수가 a로 다가간다라는 의미인데 어떤 함수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칠게요. 여러분에게 친숙한 어떤 뭐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겠죠? 이때 이 함수를 이제 fx라고 했을 때 우리가 x를 어디로 보내볼 거냐면 1로 한번 보내볼게요. 1로 보낸다는 걸 x 화살표 1 상당히 직관적이죠. x가 1로 이제 다가간다라는 의미야. 이 극한의 특징은 뭐냐면 정확하게 1이 되지는 않아요. 1로 끊임없이 다가가는 거고
얘가 1로 다가갈 때 이 fx라는 요 함수의 함수 값은 그렇다면 어떠한 값으로 다가가는가, 그 변화를 관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어떤 1이라는 점에서의 함수 값과는 다를 때가 있어. 이제 어떤 상황인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극한이라는 거는 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함수 값의 x의 변화에 따른 함수 값의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정확하게 그 목적지에 도달을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목적지가 어디인지만 명확하다면. 자, 그럼 x를 1로 보내볼 건데 fx라는 함수는 1,3이라는 점을 지나가고 있죠. 1로 x가 변화해서 다가올 수 있는 방식은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1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 그지? 예컨대 10에서 19, 87, 65, 43, 2,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쪽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1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왼쪽에서 다가오는 이 방식을 좌극한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에서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것을 우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그냥 1로 다가가는 극한이라고 불러요.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가 함수값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가오다 보면 어딜 향해서 다가오고 있냐면 정확히 3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죠. 그죠? 1보다 큰 쪽에서 이제 1을 향해서 x가 변화하는 동안에 fx의 함수값도 3보다 큰 데서 3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단 말이야. 왼쪽도 마찬가지지. 이쪽에서 다가오더라도 역시 3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극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딱히 특별할 게 없어 보인다고. 왜냐하면 극한이나 그러면 그냥 1에서의 함수값이랑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은 것을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이 fx라는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개념이고, 우리가 사실 fx라는 함수는 꼭 이렇게 연속적인 함수만 있는 거는 아니야.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는 빠져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끊겨있는 함수인 가우스 x를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실제 가우스 x는 수능에는 아예 나오지 않고요. 내신에도 많이 이제 사장된 함수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가우스 x라는 함수가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아예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고등 내신에서는 내는 학교도 드물게 있어요. 근데 많이 나오진 않지만 요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자, 그림을 그려보면 가우스 x는 이런 식으로 계단형으로 생겼다는 거 알고 있니?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가우스 x라는 함수 혹시 아예 생소한가요? 설명해줘요. 가우스 x는 뭐였냐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였죠. 작거나 같은 정수인 거지. 예를 들면 가우스 1은 그냥 1인 거고, 가우스 1.3도 1인 거고, 가우스 1.9도 1인데 가우스 2부터는 다시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구간별로 이렇게 일정한 정수값을 갖게 되는 함수가 가우스 함수인데, 자, 그럼 0부터 1 사이에서는 0을 갖습니다. 1부터 2 사이에서는 1을 갖고 2부터 3 사이에서는 2를 갖는 이런 함수인데, 그래서 여기부터 이렇게 가다가 1이 되는 순간에는 여기로 가죠. 다시 2가 되는 순간에는 여기로 올라가고, 어쨌거나 이렇게 생긴 함수야. 여기가 이쪽이 0이고, 자,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이와 같은 가우스 함수에서 또 극한을 한번 관찰을 해보자고.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사실 극한에 대한 관찰을 하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이에요. 봐봐. 내가 이번에는 x를 한번 2로 보내볼게요. 2로. 즉 2를 향해서 다가올 건데 2라는 녀석은 여기에 있죠. 지금. 근데 잘 보면 내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오면, 즉 너의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다가오다 보니까 어떤 점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냐면 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죠. 지금. 그지? 즉 너의 2에서의 우극한은 얼마가 되냐면 2가 된다고. 이거를 표기로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리미트 x가 2로 다가오긴 하는데 오른쪽 2보다는 조금 큰 데서 다가오죠. 그래서 2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가우스 X. 너는 2가 된다고. 예를 들어 이렇게. 2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너 가우스 X라는 함수의 2에서의 우극한 값이 2다가 이제 이렇게 표기가 돼요. 자, 그럼 거꾸로 좌극한은 어떨까? 왼쪽에서 다가와 봅시다. 왼쪽에서 다가오면 이 방향으로 다가오죠. 실제로 2에서의 함수값은 2지만 2보다 약간이라도 작은 데서 다가오면 어딜 향해서 다가오고 있냐면 이 점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이 점의 함수값은 사실은 누구냐면 1이에요. 즉 너의 2에서의 좌극한 값은 2가 아니라 1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면 오른쪽에서 다가오고 왼쪽에서 다가왔을 때 어떤 함수값을 어떤 y좌표를 향해서 다가오는지만 해석할 수 있으면 그래프가 있는 상황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그래프를 통한 어떤 극한값의 해석인데 자, 그럼 여기서 이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일 때랑 x가 1의 우극한으로 다가올 때랑 값이 같고 그 값이 3인데 자, 이 경우에 좌우극한이 같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fx는 x는 1에서 수렴한다라고 불러요. 수렴. 좌우극한 값이 존재하고 그것이 서로 일치하면 그러한 극한이 수렴한다고 표현한다고. 같은 점으로 다가가면.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리미트 x 1로 다가갈 때 fx는 3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좌극한, 우극한 마이너스 플러스로 표기가 있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표기가 없죠.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좌우극한이 동일하다는 의미라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했어? 얘는 가우스 x라는 함수는 2에서 이 함수가 수렴하지가 않겠지. 그지? 왜?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하긴 하지만 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우스 x는 2로 다가가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발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렴에 반대되는 말이 발산한다예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우스 x는 2에서 발산한다라고 표현해요. 자, 여기까지가 어떤 한 점으로 다가가는 극한에 대한 이야기야.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가 특별히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요거 예시를 한번 문제에서 살펴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기본 문제, 우리 기본 문제 1-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1-1번. 선생님 풀어줄게요. 자, 기본 문제 1-1번을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죠.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 함수 fx의 그래프가 0부터 2까지 다음과 같고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밑줄 f-x는 마이너스 fx이다. 1대. 그때 너의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과 2에서의 좌극한을 구해봐라. 그러면 지금 그래프를 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정의가 되어 있냐면 0부터 2까지만 정의가 되어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근데 무슨 표현이 나와 있냐면 f-x와 마이너스 fx가 같다. 이게 나와 있지. 이게 이제 무슨 표현이냐면 원점 대칭 표현이죠. 왜 원점 대칭 표현이냐면 마이너스를 이쪽에다가 붙여주면 사실은 이런 표현인 거죠. 이렇게. 근데 두 함수의 관계를 보면 이 함수는 fx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함수 전체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는단 말이야. 이거를 함수의 이동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우리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킨 함수가 원래 함수와 같다는 얘기는 fx라는 함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모습을 띈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그려놨다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끔 대칭을 시켜서 그려주면 돼요.
원점 대칭의 개념은 180도 회전의 개념입니다. 180도를 회전을 시켜서 그림을 완성해 주세요. 이렇게 되고 얘는 여기로 오겠죠? 얘는 여기로 오겠죠? 이런 식으로. 얘는 여기로 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본다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라고 돼 있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여기에 플러스가 돼 있어요. 마이너스 1은 숫자 자체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고 요 뒤에 나와 있는 플러스가 좌극한 우극한의 의미라고. 그럼 마이너스 1을 일단 찾아봐.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지. 여기가 마일이거든. 1이니까. 그럼 그때 우극한은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에서 와야 된다고. 즉 어떤 형태로 오냐면 이렇게 다가와요. 이렇게 다가올 때 이 함수 값이 다가가는 이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실제 이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 함수 값이 마이너스 1이지만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서 다가가는 목적지 자체는 어디냐면 1이죠. 그래서 너의 우극한은 1이다 이렇게 써준다고. 너는 1이구나.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있죠. 자, 2에서의 좌극한도 있습니다. 2로 가고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 이제 좌극한의 의미이고 2로 가는데 좌극한이니까 왼쪽에서 온다고 이렇게. 그랬을 때 너가 다가가는 목적지는 2죠. 그러니까 너는 2가 된다. 2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이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밑에 보면 유제가 나와 있죠. 여러분 유제 1-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우함수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y축 대칭이라는 게 나와 있죠. 이제 대칭을 시켜서 그림을 그려서 해주시면 되겠다. fx와 f-x가 같다는 거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라는 거예요. fx가. 대칭이 되게끔 그리시면 됩니다. 정석책에 그리지 말고 노트 아마 갖고 오라고 했을 텐데 노트에다 그리세요. 혹시 노트 없나요? 노트 없으면 뭐 어떡하죠? 나도 없는데. 연습장 같은 뭐 A4 용지나 뭐 테스트 빈데다가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어차피 오늘 여러분이 푸는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다음 시간에 노트 좀 갖고 오세요. 정석책은 누가 봐도 풀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없습니다. 정석책에 내가 반드시 풀고 싶으면 포스트잇을 갖고 오세요. 그리고 포스트잇 한 장에 풀이를 다 할 수 있을 실력을 갖고 오세요. 그게 아니면 노트를 갖고 오세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끔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고 극한을 판단을 해봐라. 자, 대칭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일단은 그림은 이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졌으면 맞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자, 기억번 첫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fx의 극한값. 그 다음에 옆에는 x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으로 다가갈 때의 극한값을 서로 더해봐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에 띄는 게 여기에 지금 좌극한인지 우극한인지 표기가 없지, 그지? 이게 표기가 없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좌극한과 우극한 둘 다 서로 같은 데로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오른쪽에서 오나 왼쪽에서 다가오나 보시다시피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긴 하지만 둘 다 어딜 향해서 다가오고 있냐면 1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죠. 여기 선생님이 왜 1이라고 써놨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인데. 자, 그래서 1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고 이 값은 이제 1이 된다. 얘는 사실은 좌우극한을 둘 다 의미하는 표현.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마이너스 1을 찾아주시고 얘보다 왼쪽에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역시 1을 향해서 오고 있죠? 그래서 너도 1이 됩니다. 둘을 서로 더해서 답이 2가 되는 뭐 이런 간단한 문제였어요. 됐나요? 이게 이제 제일 기초적인 어떤 그래프를 통한 극한에 대한 계산 같은 것들을 하는 유형이고, 그래프를 가지고 극한에 대한 계산을 묻는 문제가 해마다 수능에 2점짜리 혹은 3점짜리로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수능에도 나오는 유형이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한 점, x가 a로 다가가는 극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a의 좌극한과 a의 우극한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새로운 개념인 무한대라는 개념이 등장을 할 거예요. 뭘 한번 관찰을 해볼 거냐면 리미트 x가 0보다 좀 오른쪽으로 올 때 0보다 큰 이제 0의 우극한이죠. x분의 1이라는 이 함수에 대해서 한번 관찰을 해보려고 해. 너네가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떤 모습이냐면 자, 이렇게 생긴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0보다 큰 쪽, 즉 0보다 오른쪽에서 다가가게 되면 이렇게 다가가게 됩니다. 어때요? 보시다시피 어떤 정확한 값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지는 않지, 그지? 이 0 플러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0보다 큰 값, 예를 들면 1부터 출발을 해서 점점 0을 향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 0.9, 0.8, 뭐 0.1, 0.01, 0.00000001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0.00000001로 가게 되면 그것의 역수는 뭐 10만, 100만, 1000만 이런 식으로 점점 어딜 향해서 다가가냐면 아주 큰 값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가가는 이 목적지를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이게 이제 무한대를 나타내는 기호이고, 자, 무한대의 특징은 뭐냐면 얘는 당연히 어떤 정해진 개 큰 숫자가 아니라 얘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뜻해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는 0을 향해서 내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점점 값이 커지는데 0을 향해서 점점 다가갈수록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어떤 값에서 딱 끊기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커져가는 상태 자체를 우리는 무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너는 무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이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그럼 x분의 1이라는 0에서의 우극한 값 자체가 무한대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얘는 어떤 정확한 값이 아니라고 그랬죠. 극한 값이 되려면 정확히 특정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얘는 계속 커져가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발산하는 극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다고.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굳이 극한을 관찰을 하자면 계속 커져가는 상태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 우리가 0 마이너스로 하면 어떨까? x분의 1. 자, 0 마이너스면 요 유리함수를 0보다 작은 동네를 또 그려주고 0 마이너스라는 건 0의 좌극한이죠. 0보다 왼쪽에서, 즉 이쪽에서 이렇게 다가간다고. 보시다시피 이제는 점점 계속해서 작아져 가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마이너스 무한대. 이것도 역시 발산한다. 둘이 서로 같지도 않죠.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떨까? 자,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절대값 x분의 1이랑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절대값 x분의 1. 자, 얘는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게 없게. 얘는 어디로 가겠어?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거 무한대로 가겠지. 왜냐면 절대값 씌우면 이거 모습 어떻게 돼?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마이너스 0 마이너스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 아니야? 둘 다 무한대로 오지? 얘도 무한대로 가죠? 그럼 서로 같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같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값이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애초에 이거 자체가 틀린 명제라고. 애초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어떤 숫자로 특정되는 경우에만 이것이 서로 같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고, 애초에 어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극한을 갖는 경우에는 설령 완벽하게 식이 같고 구조가 같을지언정 같다고 이야기 자체를 안 해요. 얘는 그냥 발산한다. 얘도 역시 얘는 발산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롭게 무슨 개념을 배우냐면 무한대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 점으로 가는 어떤 A로 다가가는 이와 같은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한 이런 거 말고 내가 요 x분의 1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x라는 거를 그렇다면 한없이 크게 이렇게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이라는 걸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가 점점 커져. 어디로 다가가? 이렇게 다가가죠. 근데 여러분은 x분의 1이라는 함수에서 x값이 점점 커져갈 때 이 함수값이 어떠한 값으로 다가가는지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요, 이거? 어디로 다가갈 것 같아? 얘가 x가 그죠? 0으로 다가가죠. 왜? x가 점점 커지면 뭐 10, 100, 1000만 가다 보면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억분의 1, 조분의 1, 해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면서 점점 0을 향해 다가가겠죠. 그래서 요거는 극한값이 0입니다. 이게 극한의 개념의 독특한 부분이야. 잘 생각해봐. 야, x분의 1이라는 값 자체가 0이 될 수 있니? 사실 함수값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x분의 1은 분모가 심지어 양수인데 양수분의 양수인데 0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지만 너의 목적지는 0을 향해서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무엇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냐면 점근선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요거의 극한은 0이다. 자, 이게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 극한의 계산이라는 걸 좀 이따 할 건데, 어떤 극한의 성질을 이용한 계산을 할 건데, 그거 계산할 때 굉장히 필요로 하는 어떤 개념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나중에 이제 사용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극한의 개념과 그 다음에 뭐 무한대라는 개념을 통해서 무한대로 다가가는 극한 같은 것들을 좀 소개를 해봤고, 그럼 이런 거는 어떨까? x를 무한대로 보내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자, 얘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내가 뭐 그린다면 이렇게 생각했죠. 무한대로 간다는 건 이렇게 가는 거지. 점점점. 어딜 향해서 다가가겠어? 함수값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x가 점점점 커질수록 함수값은 점점점 작아지죠. 즉 어디로 가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이렇게. 하지만 수렴하지는 않지. 뭐 어떤 값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이거는 수렴하는 거예요. 0이라는 어떤 정해진 숫자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는 점점 작아지는 상태죠. 얘는 이제 발산한다고 역시.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을 하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10페이지 잠깐만 볼까요? 함수의 발산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뭐 x제곱분의 1 그래프도 나와 있고 마이너스 x제곱분의 1도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 극한을 조사하시오. 자, 극한을 조사하시오 밑줄. 극한을 조사하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 극한값을 쓰라는 소리고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발산한다고 쓰라는 소리예요. 그냥 이거 이제 그냥 내신에서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 다음 함수에 극한을 조사해라. 그럼 뭘 조사하라는 소리인가? 이게 아니라 극한값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그냥 발산한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x분의 1 0 플러스 방금 했죠?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이제 발산하는 거죠. 그냥 발산한다 라고 써도 맞는 이야기고 그냥 플러스 무한대로 쓰셔도 맞다. 바로 2번도 방금 했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x분의 1 무한대로 보낸 게 바로 뭐다? 0이라는 수렴값을 갖는다. 마이너스 x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 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x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쪽으로 가겠다는 거지. 이렇게 여전히 어디로 다가가요? 얘도 역시 0으로 다가가죠. 그죠? 이 밑에서 다가오나 이쪽으로 다가오나 어차피 같은 점근선이기 때문에 함수값 자체는 0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플러스 무한대인지 무관하게 0이라는 극한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괄호 3, 괄호 4번 둘 다 0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극한의 성질이라고 나와요. 자, 우리가 처음 배운 게 극한이란 무엇이며 무한대라는 건 무슨 개념이고 A로 다가가는 극한, 그 다음에 무한대로 다가가는 극한 이런 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A로 다가가는 극한은 한 점을 기준으로 양방향으로 올 수 있어서 좌우 극한을 둘 다 포함하는 개념이었고 무한대로 다가가는 극한은 얘는 양방향이 아니죠. 잘 보면 얘는 단방향입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 가잖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밖에 안 가잖아. 커져가는 방향을 이미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A로 다가가는 극한은 가운데 A가 있으면 오른쪽에서 올 수도 있고 왼쪽에서 올 수도 있어서 양방향이 서로 극한이 같아야지만 극한이 존재하는 거고 얘는 단방향 극한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극한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수업 내용이 바로 극한의 성질이라는 겁니다. 극한의 성질. 근데 그 앞에 사실은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이에요.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fx, 그 다음에 gx 두 함수에 대해서 각각 극한이 존재한다고 칩시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알파,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베타다라고 한다면 각각 알파와 베타라는 수렴하는 극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수렴하는 상태일 때 우리는 fx와 gx를 서로 연산한 fx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gx 요 함수끼리 연산한 새로운 함수인 거지. 이 새로운 함수에 a에서의 극한을 내가 조사를 하면 이 극한값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알파에다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거라고 베타를 이렇게. 되게 단순한 이야기야. 각각이 수렴하는 극한이 되면 fx, gx를 서로 연산을 했을 때 각각의 극한끼리 연산을 한 것과 극한값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는 함수끼리 연산을 먼저 하고 극한을 취한 것과 얘는 극한을 먼저 취해 놓고 그것끼리 연산을 한 것, 즉 연산이 먼저냐 극한을 취한 것이 먼저냐의 차이인데 요 수렴할 때 한해서는 이것의 선후 관계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한을 원래는 나중에 취하는 거죠. FG 먼저 연산을 하고 나서 극한을 취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극한을 먼저 구해놓고 연산을 따로 해도 상관이 없다. 언제? 수렴하는 극한일 때. 수렴하는 극한이 아닐 때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실수가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때 주의할 게 있죠. 여러분이 사칙 연산 중에서 항상 주의할 녀석이 하나가 있어. 걔는 바로 나눗셈이죠. 단 나누기 0은 제외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저 방식을 다양히 채용할 수가 없다입니다. 자, 이렇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앞에다가 fx, gx 중에 아무 거에다가 실수배 k를 해줍니다. 그러면 극한에다가 그냥 이렇게 실수배 k를 하시면 돼요. 실수배가 되는 경우에는 어떤 fx가 알파라는 수렴값을 가지면 fx의 k를 곱해서 실수배를 해서 극한을 취하더라도 그 극한값의 k, 실수배를 한 것과 동일하다. 얘는 뭐 사실 실수배는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통 어떤 식으로 주냐면 fx와 gx의 극한을 이제 제공을 하고 여러분이 식에 대한 변형을 해서 요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이제 변형된 식에 대한 극한을 계산하게끔 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거기 12페이지 네모 박스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다 이런 이야기죠. 선생님은 이제 한 번에 그냥 쓴 건데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극한들에 대한 계산이 나와요. 예를 들면 밑에 12페이지 맨 아래줄 한번 볼까요? 12페이지 맨 아래줄 보시면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3x 플러스 1 분의 x제곱.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x제곱이라는 함수랑 3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각각 이제 서로 나눈 다음에 2라는 극한을 취한 건데
사실 x제곱이라는 함수도 2로 다가가면 4라는 수렴값을 갖고 3x 플러스 1도 2로 다가가면 7이라는 수렴값을 갖는단 말이야. 각각이 수렴한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따로따로 극한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눠주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하나의 함수에 대해서 극한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언제? 수렴을 하고 얘가 0이 아닐 때. 자, 이게 일단 기본인데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극한에 대한 구조적인 변형을 시키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fx, gx가 다항함수인 경우에는 fx, a로 다가가는 극한이랑 a에서의 함수값이 기본적으로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특별히 어떤 증명 없이 이쪽에서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fx가 다항함수면 이면 a로 다가가는 극한값이랑 a에서의 그냥 함수값이 서로 같다. 그냥 요거는 이제 이쪽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a에다가 fx에다 그냥 a를 대입해서 극한을 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도 사실은 2를 대입한 거죠. 2 대입한 거죠. 얘는 다항함수라고 말하기 어렵지. 하지만 부분은 다항함수잖아. 그래서 따로따로 쓸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조금 독특한 형태가 있냐면 자, 이거 한번 볼까?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자, 요런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와 같은 함수는 얘도 다항함수고 얘도 다항함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어디로 다가가냐면 0으로 다가가요. 수렴값이 0이에요. 즉 이런 식으로 그냥 나눠서 쓸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럼 0 나누기 0이라고 써야 되는데 표기가 하기가 불편하죠. 근데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표현하기가 어렵지가 않아. 그리기가 어렵지가 않다고. x 빼기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죠. 언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x가 1이 아닐 때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가 1일 때는 어떨까? 이때는 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 뭐랑 생김이 똑같냐면 x 플러스 1과 생김 자체는 똑같아요. 언제를 제외하고? 1만 제외하고. 얘를 그래프를 내가 한번 그려볼게.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가다가 1에서 딱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나는 뭘 보고 싶은 거야? 1로 다가가는 극한을 보고 싶다고. 1에서의 함수값을 정확하게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너로 다가가는 극한을 본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마치 이 점을 향해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분을 해서 그냥 x 플러스 1이라고 써주고 이거에다가 1로 다가가는 극한인 2를 써도 상관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극한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걸 0분의 0꼴의 극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극한의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뭘 할 거냐면 부정형 극한의 계산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조금 어렵나요? 1회차 극한 수업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했죠.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개념이 조금 어렵고 아직 사실 문제는 거의 안 풀었는데 새로운 용어와 이런 것들에 조금 익숙해지시면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자, 부정형 극한의 계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극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형 극한이 있고 부정형 극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다 부정형 극한이에요. 정형 극한은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자, 정형 극한은 예를 들면 자, 예컨대 뭐 이런 거 이제 그냥 정형 극한인 거야. 얘는 값이 그냥 2죠. 그냥 대입하면 그냥 나오니까. 자, 이런 건 어떨까? 자, 얘는 정형 극한일까 부정형 극한일까? 부정형 극한일 것 같지만 정형 극한입니다. 왜? 얘는 누가 봐도 무한대거든. 딱 봐도 무한대다 아니다 이런 게 판단이 되면
정형입니다. 부정형 극한은 어떤 게 부정형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너가 무한대로 가는데 루트 이렇게. 자, 이런 게 이제 부정형 극한입니다. 왜 이게 부정형 극한이냐? 이거 어디로 가냐면 무한대로 가죠. 얘 어디로 가냐면 무한대로 가죠. 왜냐면 x제곱 플러스 1 무한대로 가고 한없이 커지면 루트를 취해도 한없이 커지니까. 근데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뭐가 될까? 이거 뭐 어떻게 알아? 얘가 더 클지 얘가 더 클지 뭐 같을지 어떻게 알아? 비슷할지 모르죠. 이런 상황을 우리는 부정형 극한이라고 부릅니다. 부정형 극한의 형태는 정해져 있어요. 자, 부정형 극한은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있고 0분의 0꼴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꼴. 근데 얘는 사실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메인입니다.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것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가 바로 부정형 극한의 계산을 시키는 문제 유형이에요. 걔는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을 가지고 풀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 이런 거 해볼게. 자, 리미트 x가 먼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보면 2x제곱 더하기 x분의 3 x제곱 더하기 1. 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잘 보면 x를 무한대로 보내보면 얘도 무한대로 가고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간다는 게 보이죠, 그죠? 둘 다 무한대로 다가가지, 그지? 얘가 한없이 커지면 얘도 한없이 커지고 얘도 한없이 커지고 얘 어쨌거나 한없이 커지죠. 얘도 한없이 커지고 1 더해봤자 한없이 커지는 상태. 그러면 한없이 커지는 상태와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서로 나눴단 말이야.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이런 걸 우리는 부정형 극한의 형태라고 부르는데 부정형 극한의 계산은 항상 어떻게 바꿔나가냐면 부정형 극한을 정형 극한으로 바꿔줍니다. 수렴하는 극한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사칙 연산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요. 자, 이와 같은 식을 분수식을 분자 분모를 우리가 적절히 변형을 하면 수렴하는 극한으로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최고차항의 차수로 분자 분모를 나눠줄 거야. 누구의 최고차로 나누냐면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시면 돼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더 설명을 할 건데 분자 분모 x제곱으로 나눠볼게. 자, 얘는 그럼 뭐가 되냐면 2 더하기 요 x 한 개 약분돼서 x분의 1이 되고 얘 같은 경우에 3 더하기 x 제곱분의 1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x를 무한대로 보낸다고. 아까 혹시 선생님이 x 무한대로 보냈을 때 x분의 1 0으로 간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x분의 그래프 이렇게 가가지고 0으로 다가갔던 거. 그래서 무한대로 보내보면 2는 어차피 숫자니까 그대로고 얘가 0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x제곱분의 1은 x분의 1 곱하기 x분의 1인데 x분의 1이 0으로 가니까 0 곱하기 0이니까 얘는 당연히 0으로 가겠죠. 그래서 2, 0, 3, 0 최종적으로 너의 극한은 이 부분만 살아남고 얘네는 다 0으로 가면서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인 사칙 연산을 통해 2분의 3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조금 눈치가 있는 학생은 다항함수를 다항함수로 나눈 극한의 경우에는 요 최고차항끼리만 나눠주면 내가 극한이 나오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근데 당연히 언제만 가능하냐면 분자분모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서로 같을 때만 가능해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차수가 만약에 차이가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보세요. 자, 똑같은 형태인데 너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즉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큰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역시 x제곱으로 나눠보면 분모는 2 더하기 x분의 1은 똑같은데 분자가 달라지죠. 얘가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1로 바뀐단 말이야. 근데 봐, 이거 아까 0으로 간다고 했지. 얘도 0으로 가지. 얘도 0으로 가지. 근데 얘는 0으로 안 가지. 분모는 2인데 분자는 0이지. 2분의 0이니까 0이 되겠지. 이렇게 된다. 이거를 무슨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수가 클수록 이 x가 커져가는 과정에서 함수값이 커져가는 속도가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차수가 같을 때는 이 커져가는 속도가 대략 비슷한데 최고차항의 개수의 b 정도의 어떤 비율을 가지면서 근데 차수가 차이가 나게 되면 요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는 훨씬 거듭제곱만큼 더 차이가 난단 말이야. 커지는 속도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분모가 커지는 속도를 분자가 커지는 속도가 따라가질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0이라는 수렴값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얘도 무한대로 가는 건 맞아. 근데 얘가 훨씬 빨리 커진다고. 얘가 뭐 막 조해 막 이렇게 가는 동안 1, 2, 3, 4, 5, 6 이렇게 커져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럼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이건 어때? 자, 쉬운 거 이런 거 해보자. 역시 분자 분모를 x로 나눠봤어. 2 더하기 x분의 1이 되고 분자는 3x가 돼버리지. 그리고 또 관찰을 해봤어.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부분은 어차피 0으로 가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얘는 2라는 상수로 가지만 얘가 어디로 가냐면 무한대로 커지죠. 그럼 2분의 무한대니까 최종적으로는 무한대로 가겠구나. 만약에 마이너스 3x였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겠지.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형태의 경우 수렴하는 극한이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결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든지 분모의 차수가 더 크든지 해야 됩니다. 분자의 차수가 큰 경우에는 수렴하는 극한이 될 수가 없겠죠. 이런 이야기야. 됐어? 이게 첫 번째 부정형 극한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자, 두 번째 형태는 0분의 0꼴인데 그거를 하기에 앞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하나만 보여줄게요. 방금 전에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요건데 아까 요거 예로 들었죠? 루트 x제곱 1 빼기 x.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무조건 어떤 식으로 가냐면 변형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형합니다. 꼴로 변형. 그럼 어떻게 이런 꼴로 변형을 하느냐? 이쪽이 루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형태를 분자의 유리화라고 부르는데 분모를 1이라고 생각하면 분자 분모에다가 이것의 켤레를 곱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더하기 x 똑같죠? 더하기 x.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분자는 이제 유리화를 했으니까 제곱해서 빼면 1이 남고 분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죠? 루트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x를 무한대로 보내볼게요. 자, 그럼 봐. 여기서는 아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형태였는데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이 부분 아까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지. 얘도 무한대로 가죠. 분자는 1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분의 1이 돼버린다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무한대가 될 거라는 건 명확하잖아. 무한대 분의 1은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겠죠. 그래서 0이 된다. 값이 0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제를 좀 이따가 볼 거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요거 예제랑 그 다음에 0분의 0꼴 극한 설명하도록 할게요. 애들이 시들시들하네. 자, 이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 부정형 극한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요거 두 가지 배웠죠. 이제 0분의 0꼴 0 곱하기 무한대는 0분의 0꼴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정형 극한 여러 가지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두 가지 중에서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0분의 0꼴의 극한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랑 연속 단원은 극한 개념과 연속 개념을 이용해서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거를 정의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그랬죠. 미분계수라는 것이 0분의 0꼴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0분의 0꼴을 정확히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0분의 0꼴의 극한은 아까 예를 들었던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약간 이런 게 0분의 0꼴의 극한인데 0분의 0꼴의 극한의 해결은 극한의 해결. 이것의 목적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 뭘 하고 싶냐면 최종적으로 약분을 하고 싶어요.
약분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인수분해, 고차식의 인수분해에 해당하는 조립제법, 분수식 같은 경우에는 통분 등이 있습니다. 주로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로 들어볼까?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x 3승 더하기 x 빼기 3. 자, 이런 거의 극한을 여러분들어 계산을 해달래. 그럼 잘 생각해봐. 지금 극한에 대한 계산은 항상 뭐부터 하는 거냐면 주어진 것을 다 대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얘를 1을 대입해 보시면 분모가 0이죠. 1을 대입해 보면 분자도 0이에요. 이거를 왜 대입을 하냐면 어떤 종류의 극한인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먼저 대입을 해본다고. 대입을 해봤더니 0분의 0꼴의 극한이라는 걸 알게 됐고 0분의 0꼴의 극한이라는 걸 알았으니 약분을 하고 싶고 약분을 하려면 인수분해, 조립제법, 통분 등을 한다고. 얘는 인수분해를 하겠지. 약분을 하겠지. 그지? 자, 분모는 인수분해가 쉬워요. x-1, x 플러스 1. 분자 같은 경우에는 3차식이기 때문에 이대로 인수분해를 조립제법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적절히 분배를 해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편인데 이거를 여기에 x-를 한 개 주고 여기에 마이너스 2를 줘서 2로 묶으면 너랑 너랑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죠? 지금 요거에서 마이너스를 여기 한 개 마이너스 1을 여기 두 개 준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제 약분할 수 있죠? 약분합니다. 얘는 x제곱 x 플러스 1로 약분이 됐고 약분을 하고 나면 이제는 1을 대입했을 때 더 이상 0으로 가지 않지. 그지? 이제 어떤 상수로 가죠? 그 상수를 그냥 써주시면 돼요. 자, 분모는 2로 가고 분자는 너가 6으로 가죠? 요거 약분돼서 1 남았죠? 답이 그래서 2분의 7 이런 식으로 극한의 계산을 한다고. 여기서 조립제법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선생님이 이제 따로 묶어내면서 조금 더 이제 간결하게 풀어나갔죠. 조립제법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0분의 0꼴은 이런 게 가능하고 또 있습니다. 또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런 거 해볼까? 여기 한 가지 더 써주세요. 유리화도 써주세요. 유리화도 사기도 한다. 근데 유리화는 너네가 보면 되게 하고 싶게 생겼어요. 자, 이번엔 2로 가볼까? 그러면 2 마이너스 분의 자,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분모에 2를 넣어봤어. 그럼 2고 너가 4인데 루트니까 2고 2 빼기 2니까 0이죠. 얘도 2 들어가면 x에 x 빼기니까 0이지. 0분의 0꼴의 극한이라는 걸 난 알았고 약분을 하고 싶은데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약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유리화를 하기로 했어. 얘를 유리화를 합니다.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는 혈례가 곱해지겠죠. 분자에. 분모에도 곱해질 것이고 유리화한 결과물이 어떻게 되냐면 4 빼기 x 빼기 2가 되죠. 이렇게 생겼지. 2-x. 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x에 x 빼기 2니까 요게 이제 약분이 가능합니다. 얘랑 약분이 되죠. 이제 약분이 되고 나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 요 식에다가 이제 2를 다 대입하시면 돼요. 2 곱하기 2, 얘도 2죠? 루트 4니까 그럼 4가 되겠지. 답은 마이너스 8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0분의 0꼴의 극한의 계산입니다. 최종적으로 약분이 목적이고 통분, 유리화, 인수분해를 통해서 다양하게 약분을 시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부정형 극한의 계산이다. 자,
그래서 요 극한의 계산하는 것들을 한번 조금 볼게요. 요 극한의 대소관계까지 설명을 하고 보겠습니다. 극한의 성질 중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까 사칙 연산할 수 있고 실수배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 중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이고 a로 갈 때 gx가 베타이면 그리고 이때 fx가 gx보다 크다 이면 너이면 극한값 있죠? 극한값끼리 비교를 했을 때 알파보다 베타가 클 것 같지만 같을 수도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등호가 없지만 여기서는 등호가 극한을 취하면 들어간다. 예를 들어볼게. x분의 1이라는 함수랑 x분의 2라는 함수를 x가 0보다 클 때만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이렇게. x가 0보다 크면 너보다 너가 2배만큼 크니까 이쪽이 무조건 더 크죠? 극한을 취해볼까요? 자, x를 무한대로 보내봅시다. x를 무한대로 보내요.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x분의 1의 극한은 아까 0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x분의 2는 x분의 1의 2배니까 똑같이 0이 됩니다. 즉, 너는 단순하게 큰 것이 아니라 크거나 같을 수도 있다. 극한을 취하게 되면 등호가 들어간다.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원래 부등식에 등호가 없던 것이 극한을 취하면 등호가 들어간다. 요걸 이제 양쪽으로 이제 부등식 두 개를 이용해서 뭐 사이에 이제 끼는 형태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 통해서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잠깐만 보냐면 13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기본 정석 네모 박스 있죠?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fx, gx 각각 알파, 베타로 극한을 갔는데 괄호 1번이 지금 요거 설명한 거예요. 괄호 1번이 요거고 괄호 2번이 이제 hx가 fx와 gx 사이로 있고 만약에 알파, 베타가 같으면 hx의 극한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정확히 알파랑 같아야 되겠죠. 사이로 끼게 된다고. 이걸 우리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요거이면 요거고 fx와 gx 사이에 hx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자, 너이면 극한을 이제 취했을 때 등호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근데 알파와 베타가 만약에 같으면 얘의 극한이 알파고 너의 극한도 알파니까 얘는 당연히 알파가 될 수밖에 없죠. 알파보다 커나 같고 작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너가 너와 너 사이로 낀다고 이렇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게 x분의 1이야. x분의 2야. x분의 3이야. 그럼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이런 대소관계가 있어요. 지금 x분의 1, 2, 3 순으로 크죠? 그러면 너랑 너가 근데 최종적으로는 다 0으로 간단 말이야. 이렇게 극한 자체가. 그럼 너도 사이에 껴있으니까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양쪽에 약간 그 사이에 잘 낑겨서 극한으로 데려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넘어가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1-2번에 한번 괄호 1번, 괄호 2번 볼 건데 굉장히 간단하죠. 바로 1번 약분 바로 되고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약분하면 x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지? 14페이지 기본 문제 1-2번 보시면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x 빼기 2분의 x제곱 빼기 4 요거 이제 약분하겠다는 거예요. x 플러스 2 되죠? x 플러스 2인데 x를 2로 보내면 4로 간다. 그래서 그냥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약분하고 나서는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더 이상 부정형 극한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대입해서 해결한다. 그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근데 얘 같은 건 인수분해를 해야 되지, 그지? 자, 바로 2번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고 분모가 x제곱 마이너스 1. 얘는 인수분해가 직관적이고 쉬운데 얘가 조금 번거롭죠. x 3승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요런 걸 이제 너네가 조립제법을 쓰면 조금 아쉽다고. 왜?
조립제법을 하지 않아도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는 x제곱에 x 빼기 1이고 얘는 마이너스 4에 x 빼기 1이고 얘가 x 플러스 1 x 빼기 1이죠. 그러니까 이제 x 마이너스 1로 다 약분이 되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약분 마지막에 1 대입 이렇게 된다고. 분모 2로 가고 1로 가고 빼기 4로 가죠. 답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간다. 자, 넘어갑니다. 유제 1-3번에 여러분이 뭘 풀어보냐면 쉬운 거 하나 풀어볼까요? 너무 쉬운데. 1-3번에 4번 한번 풀어볼까요? 유제 1-3번에 괄호 4번 한번 풀어보세요.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간단하죠? 요게 이제 x 빼기 2에 x제곱 2x 더하기 4 약분이 되면서 여기다가 이제 2 대입하시면 4, 4, 4 되죠? 그래서 12 나온다. 값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3번 기본 문제 괄호 1, 2, 3번이 있는데 괄호 1, 2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기본 문제 1-3번에 괄호 1, 2번 푸실 때 항상 숫자를 먼저 대입해서 어떤 종류의 극한인지 판단을 하는 게 먼저예요. 문제에 따라서는 0분의 0꼴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대부분의 A로 가는 극한의 형태는 0분의 0꼴을 출제하는구나 라는 게 경험적으로 이제 터득이 되는데 그 허점을 노려서 오히려 출제할 때 0분의 0꼴이 아닌 경우를 출제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으니 일단은 대입을 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괄호 1, 2번만 잽싸게 풀어봐라. 루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유리화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사실 x 빼기 9 같은 거는 굳이 유리화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인수분해를 하는 게 조금 더 좋기는 좋아요. 그 인수분해가 눈에 잘 보이시면.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괄호 1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유리화를 해서 이제 분자분모에 루트 x 플러스 3을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약분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일반적인데 x 빼기 9라는 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루트 x 더하기 3 루트 x 빼기 3.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무리수 범주에서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바로 약분되는 거 보이지, 그지? 이렇게 바로 약분해서 루트 x 플러스 3을 x를 이제 9를 대입하시면 답은 6이 되겠죠?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는 바로 인수분해 하는 게 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엔 유리화를 한번 해볼게요. 유리화를 하게 되면 너의 켤레를 분자분모에 곱해서
분자는 x가 남겠네. 2 더하기 x에서 2를 뺐으니까. 분모는 그냥 이 상태죠. 근데 x랑 약분되는 거 보이죠? 약분되고 얘만 남죠, 이렇게. 자, 이제 0으로 보낼게요. 0을 대입할게요. 그럼 분자는 1이 되고 얘가 루트 2가 되고 루트 2 더하기 루트 2가 되니까 2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답은 이제 4분의 1이 나오는 뭐 이런 문제였다. 그래서 원래는 0을 먼저 대입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0 들어가면 0이고 0 들어가면 루트 2 빼기 루트 2니까 0이고 0분의 0꼴. 넘어갑니다. 밑에 것들 다 비슷하고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이제 1-4번부터 어떤 형태의 극한이 나오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와요. 이게 아까는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형태만 다뤘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중에서 이제 뭐 루트 같은 게 들어간 1-5번 같은 이런 것도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이런 것도 이제 나오기도 한다. 근데 풀이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분모의 가장 차수가 높은 걸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시면 돼요. 자, 괄호 1번 보시면 1-4번에 괄호 1번 봅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분의 2x 플러스 1이죠. 아까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거랑 다소 비슷한데 분모에 있는 가장 차수가 높은 것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시면 분자는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서 얘도 0으로 가고 0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3 마이너스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서 3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죠. 이거를 이제 수렴하는 극한의 사칙 연산을 하면 뭐 굳이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분모는 3, 분자는 0이니까 0으로 가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큰 경우에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하게 돼 있다. 무한대로 보냈을 때. 자, 괄호 2번 같은 경우에는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지. 근데 분모는 2x제곱이고 분자는 5x제곱이죠. 이렇게 x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차수가 같을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끼리만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x제곱으로 나눌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0으로 가요. 얘도 마찬가지. 분자도 x제곱으로 나누니까 4x, 그러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 부분도 역시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어느 부분만 보시면 되냐면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비라고 불러요. 최고차항의 개수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너가 2분의 5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식을 주고 극한을 구하라고 하지만 나중에 사실은 어떻게 주냐면 극한 값을 주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찾게끔 시키는 경우가 있어. 이제 계속해서 쓰이는 개념이니까 요거 꼭 기억하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의 개수비에 대한 이야기다. 괄호 3번은 분자의 차수가 크니까 발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너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 갔다 오세요. 쉬는 시간에 뭐하고 있어? 2개나 먹었으니까.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나와 있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유리함수의 극한은 분모의 차수가 분자보다 크면 0이고 분자가 더 크면 뿔마 무한대고 둘이 서로 같으면 0이 아닌 어떠한 값이 된다. 이때 분자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주로 이게 나옵니다. 주로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은 게 출제가 되고 분자의 차수가 큰 것은 사실 잘 나오지 않아요. 어차피 발산하기 때문에 출제하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밑에 1-5번 보시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수렴하는 극한을 갖는 거는 누구밖에 없냐. 그러니까 수렴하는 극한을 갖는 거는 1번, 2번인데 1번은 분모의 차수가 크니까 0이고 2번은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은데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2분의 4가 돼서 이제 2가 되겠죠. 3번은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니까 발산하게 된다. 넘어갑니다. 기본 문제 1-5번 볼게요. 기본 문제 1-5번은 괄호 1번과 괄호 2번이 풀이가 전혀 다릅니다.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푸시면 돼요. 별 생각 없이 푸시면 되는데 괄호 2번은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돼서 이제 문제를 여러분이 좀 풀다 보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긴 걸 만나면 너네가 유리화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유리화를 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유리화를 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냐면 기본적으로 0분의 0꼴도 아닐 뿐만 아니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도 아니지. 이거 무한대로 보내보면 얘 무한대로 가지. 마이너스 4를 해봤자 무한대로 가지. 이것도 무한대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은 분모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걸로 나누게 된다고. 근데 얘가 2차식이잖아. 근데 루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2차의 2분의 1승이기 때문에 1차식에 가깝다고. 그래서 분자 분모를 x로 나눠준다고 이렇게. 자, x로 나누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2가 되죠. 자, 요거는 따로따로 나눠준다고. 루트 안에 들어가면서 x제곱이 되고 여기는 그냥 x가 되겠지. 즉 루트 x제곱이니까 1 더하기 x제곱분의 3 빼기 x분의 4.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다 0이야. 그러니까 답은 뭐가 나오냐면 1분의 2가 나와서 답이 2가 된다고 이렇게. 자, 동일한 방식으로 괄호 2번을 보시면 조금 독특하게 여태껏 x들은 다 무한대로 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디로 보내냐면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낸다고 이렇게. 음의 무한대로 보내고 있는데 식의 구조는 완벽하게 같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이 다항함수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가가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그래프를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어디로 가냐면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고. 즉 얘도 무한대로 가는 형태예요. 루트를 취해도 무한대, 4를 빼도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의 형태라고. 구조 자체는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꼴이에요. 부호가 비록 마이너스가 붙긴 하지만 어쨌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지. 그래서 똑같이 분자분모를 x로 나눴어. 똑같이 나눠주면 똑같은 계산에 따라서 똑같이 2가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 2가 답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자,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건 부호가 분모는 양수고 분자는 음수라는 소린데 값이 양수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겠지. 값은 무조건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디가 문제가 될까 자체를 시험에 물어보기도 해요. 잘 보면 선생님이 여기서 분자분모를 x로 나누고 나서 얘를 루트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었거든. 여기선 자연스럽게 x제곱으로 들어갔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x가 음수인 경우에는 x가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그냥 x제곱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야. 무슨 소리냐면 자,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야. 그럼 얘는 요게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서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3이라고 쓰면 식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사실 밖에 두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음수일 때는 루트 안으로 들어가려면 마이너스를 밖에 두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감안을 해서 해줘야 된다고. 즉, 이 과정을 동일하게 거치는데 정확히 어디에 마이너스가 붙냐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딱 붙는다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분의 2라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근데 너네가 이걸 판단하는 게 조금 불편하잖아. 이게 뭐 루트 안에 들어갈 때 마이너스가 남네 마네. 이게 판단이 불편하게 졸면 안 돼요. 판단이 불편한데 이게 이거를 그래서 일관되게 풀기 쉬운 제일 간단한 방법은 사실은 뭐냐면 얘를 치환하는 거야.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뭐 어지간해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거를 치환을 해서 풀면 불편하게끔 출제를 했던 중동고등학교 서술형 문제가 있기는 해. 근데 막 그렇게까지만 악랄하게 내는 문제는 극히 드물고 그냥 무지성으로 여러분은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러면 치환해야지. 이렇게 풀어도 당분간 향후 3년간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년? 2년간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x를 치환했기 때문에 t는 무한대로 가요. 루트 t제곱 더하기 3 빼기 4. 자, 이 부분은 다 똑같아. 똑같이 분자분모 또 t로 나눠. 그러면 뭐가 달라져? 얘를 t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지. 얘는 t가 양수니까 들어가면 그냥 t제곱 날라가고 그냥 1이 되겠지. 그래서 분모는 1 되지. 1분의 마이너스 1에서 답은 마이너스 1로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너네가 루트 안에 들어갈 때 마이너스를 밖에 두고 들어간다라는 개념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그거를 번번이 생각하기가 불편하면 그냥 무지성으로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해도 괜찮다고. 근데 이해를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도움은 되긴 하겠죠. 왜냐면 얘가 지금은 그냥 루트잖아.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만약에 여기가 세제곱근이었어.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이 문제 없을까? 당연히 있지. 다만 너네가 향후 볼 일은 조금 당분간은 없어. 하지만 있는 문제야, 이게 원래. 이렇게 출제를 하면 x로 분자분모를 나눴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 마이너스가 날아가겠어? 안 날아가요. 상관이 없어. 왜? 얘가 홀수 거듭제곱이라 상관이 없어. 홀수 세제곱을 하면 어차피 마이너스는 유지가 되거든. 그래서 그냥 그대로 풀면 돼.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플러스 무한대인지 답이 똑같아요. 얘가 홀수일 때. 그럼 너네가 이렇게 외운다고. 이 자리가 홀수면 똑같고 짝수면 그런 식으로 또 문제를 외워서 풀게 되면 이런 종류가 아닌 상황이 나왔을 때 또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서 할 거 아니면 치환을 해서 하는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까지 해봤고 여러분이 뭘 풀어보냐면 유제 1-6, 유제 1-6번에 괄호 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유제 1-6번에 괄호 2번을 한번 풀어봐라. 거의 다 했습니다. 이렇게 미정계수 하는 거 하면 자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고요. x 플러스 1 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1 빼기 1. 자,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종류의 극한인지 확인부터 한다. 이거는 미적분 극한 계산할 때는 항상 먼저 대입부터 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대입해봤더니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네 이런 생각을 한다고. 부정형 극한이고 부정형 극한을 해결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분모의 가장 차수가 높은 걸로 분자분모를 나눠준다고 그랬어.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가장 높은 x로 분자분모를 나눠줍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1 더하기 x분의 1이고 요거 이제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 주의할 게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x가 음수라는 소리고 마이너스를 밖에 두고 루트 안에 x제곱이 들어갑니다. 그럼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이죠. 마이너스 x분의 1.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게요. 무한대로 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나 x분의 1이 0으로 가는 거는 동일하죠. 그래서 답은 1분의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1이 된다. 만약에 내가 치환을 한다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t가 되고 얘는 여전히 t제곱이라서 분자분모를 t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 1분의 1이라서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1-6번을 보시면 지금 앞에서 했던 이 다양한 형태들에 대한 연습을 시키는 문제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괄호 2번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고요. 괄호 1번은 사실 잘 출제하지 않는 형태. 얘는 3차식이죠.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겠지. 왜냐면 2x3승이 차수가 가장 크니까. 그래서 x3승으로 묶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괄호 2번 같은 게 이제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 1-6번에 괄호 2번 보시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너가 루트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어떤 종류의 극한인지부터 본다고 했지. 자, 무한대를 보내면 요거 2차식이니까 얘 무한대로 가고 루트에도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 꼴이고 얘도 무한대로 꼴이죠. 근데 서로 뺐죠.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근데 루트가 있는 경우에는 얘는 유리화를 통해서 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꿉니다. 유리화는 분모의 유리화만 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분자의 유리화를 하기도 한다. 분자의 유리화는 어떻게 하냐면 분모에 1을 두고 너의 켤레를 분자 분모에 곱해줍니다. 켤레가 있겠죠, 뭐가.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다 써주는 게 맞는데 이 분자의 켤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켤레를 곱하면 유리화가 될 테니 너에다가 x제곱을 뺀 뭐가 남게 되냐면 이 뒷부분 3x 플러스 4만 남게 된다고. 어차피 결론은 이렇게 되거든. 굳이 쓸 필요가 없죠. 분모에는 요게 남았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x를 이제 무한대로 보내보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고 얘도 1차식이니까 무한대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이제 우리는 분자 분모 중에서 분모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얘도 1차고 얘도 1차니까 x로 분자 분모를 나누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때 이거를 나누게 되면 어차피 얘는 맨날 0으로 가잖아. x분의 4는 0이니까. 요거 이제 3으로 가겠죠? 3으로 가고 x분의 얘를 계산해 보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서 x제곱만 약분이 되면서 1이 되고 나머지는 어차피 0으로 갈 거라고. 이 1로 간다고. 얘는 x분의 x니까 1이죠. 이렇게. 답은 2분의 3이 된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 여러분이 한번 해볼게요. 괄호 3번이 대표적인 0분의 0꼴의 형태인데 요거 기본 문제 1-6번에 괄호 3번 통분하고 약분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차례대로 통분하시고 약분하시고 대입하시고 통분은 이제 이 부분을 통분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요걸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빼기 1분의 x 빼기 1 더하기 1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어지고 x가 남죠. 근데 요 x가 여기 분모에 있는 x랑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했더니 뭐가 남냐면 x-1분의 1이 남죠. 그냥. 이제 x를 0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죠. 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원래는 처음 식에서 0을 대입해보면 0분의 1이니까 분모 0이고 0 대입해보면 1, 0, 마일, 1 요게 마이너스 1이라서 1 더하기 마이너스 1, 0 되죠. 0 나누기 0 얘도 역시 0분의 0꼴인 거예요. 통분하고 약분하는 형태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 넘어갑니다. 자, 괄호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얘는 통분하고 유리화하고 약분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넘어갈게요. 비슷한 문제이고. 그래서 19번 보시면 19페이지 우측을 보시면 자, 함수의 극한 유형별 정리 밑줄 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극한들에 대한 계산. 자, 기본 극한 다항함수일 땐 그냥 대입할 수 있고 뭐 서로 나눌 수 있고 x분의 1 0으로 다가가면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간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0분의 0꼴은 결국에는 인수분해, 결국에는 약분, 뭐 유리화하는 경우도 있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마지막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는 거. 그리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 등은 적당히 변형을 해서 원래 것과 같은 형태로 바꿔준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기본 문제 1-7번의 괄호 1번이 뭐냐면 극한의 대소관계와 관련된 아까 선생님이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 중에서 fx, gx가 fx가 gx보다 크면 극한은 gx가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극한을 취하면 등호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그게 이제 기본 문제 1-7번의 괄호 1번인데 자, 뭐라고 돼 있냐면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함수에 대해서 이런 극한값을 만족할 때 2로 다가가는 극한 fx의 극한 한번 구해봐라.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너보다는 fx가 크거나 같고 그리고 얘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자, 일단 fx가 지금 너랑 너 사이에 낑겨 있다고 하니까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모든 애들에다가 극한을 이렇게 취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내 생각에는 너랑 2에서 함수값이 왠지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려고. 마이너스 4 더하기 12 빼기 5 3 나오죠? 4 빼기 4 플러스 3 나오죠? 이게 이제 어디서 예상이 되냐면 어차피 너의 극한이 어떤 알파라는 값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너랑 양 끝에 값이 같지 않으면 알파가 유일하게 정해지지 않고 알파의 범위가 나왔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둘이 같은 값이겠지. 그래서 이제 답이 3이 나오는 대입해서 극한을 구하는 이런 문제이고요. 밑에 유제 1-8번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8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얘는 방금 한 거는 그냥 극한을 취한 건데 유제 1-8번은 약간의 변형을 하셔야 됩니다. 부등식 양변을 요 3x제곱 플러스 2x라는 녀석으로 잘 나눠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 혹시 선생님 말이 빨라진 거 눈치챈 사람 있나요? 시간이 10시가 다가가면 여러분이 10시 넘으면 싫어하기 때문에 선생님 습관적으로 말이 빨라집니다. 아까 조금 여유 있었는데. 오늘 거 좀 잘해두면 목요일은 사실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을 들어도 아마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오늘 게 연습이 돼야 목요일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특히 극한에 대한 계산 같은 것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4x제곱 더하기 3x fx 4x제곱 더하기 5x 지금 정의 자체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정의가 되고 있죠. 이게 아이고 3이 아닌데 3x인데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정의를 한 이유는 뭐냐면 x가 음수가 되면 이 함수가 얘보다 오히려 더 작아지는 특징이 있거든. 그래서 애초에 얘보다 이 함수가 크려면 x가 0보다 클 때만 정의를 해줘야 되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fx를 3x제곱 플러스 2x로 이런 식으로 나눈 이렇게 생긴 극한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만 나눌 게 아니라 부등식이니까 다 같이 나눠줘야 되겠지. 근데 원래 부등식은 어지간하면 나누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어차피 3x제곱 더하기 2x라는 함수는 x가 0보다 클 때 얘는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 놓고 극한을 다 같이 취해준다고. 여기도 극한 취해주고 얘도 극한 취해주고 얘도 극한 취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분자분모의 차수가 같다는 게 보이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최고차항의 개수에 b만 관찰하면 3분의 4가 되더라. 너도 3분의 4가 되더라. 그러니 너와 너 사이에 들어가는 이 녀석의 극한값도 3분의 4가 되더라. 극한을 취하면 없던 등호가 생긴다. 원래 우리 식에는 등호가 없었다 입니다. 등호가 없을 때 등호가 생기는 거예요. 등호가 있으면 당연히 있겠지. 근데 등호가 없어도 생기는 게 신기한 포인트라고. 극한에서는, 극한의 세계에서는 그렇다. 넘어갑니다. 자, 1-8번 안 하셔도 됩니다. 합성함수 거의 잘 안 나오고 지금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1-9번 도형에 활용하는 거
한 문제 정도만 하고 뒤에 미정계수 결정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뭘 볼 거냐면 1-9번 한번 볼게요. 기본 문제 1-9번 선생님이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이라는 포물선이 있고 꼭지점 O와 이 포물선 위에 다른 점을 지나면서 중심은 y축 위에 있는 어떤 원이 있대. P라는 점이 포물선을 따라 밑줄 점 O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이 극한의 개념이에요. 지금 A라는 것이 0으로 다가간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림이 뭐 나와 있죠, 친절하게.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a, a 제곱. 근데 이 녀석이 여기로 이제 다가가는 중이래. 0으로. 근데 뭐에 대한 극한을 구하고 싶냐면 너의 반지름의 길이의 극한을 구하고 싶대요. 일단은 원의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 그리고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고 이런 상황이라서 여기 원이랑 연결해 줍시다. 자, 이만큼이 반지름이겠죠? 반지름이 될 거야. 그럼 반지름과 A의 관계식을 세워서 원래대로라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리미트 A가 일단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때 반지름이라는 것을 A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R과 A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 자체가 뭐냐면 0,R이에요.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역시 반지름 R이 됩니다. 원 위의 점이니까. 이거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R과 A의 관계식을 유도를 하시면 돼요. 다소 어려운 유형입니다. 옛날에 수능에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어떤 유형 중에 하나였는데 요새는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전히 잘 출제가 되는 편이다. R 제곱은 너의 제곱은 x좌표의 차이의 제곱, y좌표의 차이의 제곱이죠. a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r의 제곱입니다. 요거 관계식에서 r을 a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 정리하시면 a제곱 a 4제곱 2 a제곱 r 더하기 r제곱는 r제곱. 자, r제곱 없어지면서 넘기고 a제곱으로 나눌 수 있어요. 즉 r은 뭐가 되냐면 a제곱 더하기 1 나누기 2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항시키고 2a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a제곱 약분한 거예요. 자, 마무리는 어떻게 한다? a를 0으로 보낸다. 여기서 a가 0으로 가면 0으로 가겠죠. 답은 2분의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극한을 구하는 도형의 활용 문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어렵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미적분 하려면 너네 원의 방정식 막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또 이런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런 문제들이 풀린다. 그 다음에 자, 미정계수의 결정이 바로 오늘 수업하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미정계수의 결정은 사실은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 여기서 우리가 부정형 극한에 대한 계산들을 막 했죠. 지금 두 번째 유형에서는 어떤 극한을 주고 그거에 대한 극한 값을 너네가 계산을 하는 형태였고, 여기서는 거꾸로 극한 값을 주고 거꾸로 이 식에 대한 어떤 미정 계수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반대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를 계산할 줄 알면 반대 과정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개념인데, 그래서 미정 계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를 설명하고 문제 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정계수의 결정에서 뭐가 있냐면,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의 극한이 알파라고 할게요. 이거 알파이고, 이때 이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이 0이면 결론이 이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은 0이다 입니다. 2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봐봐. fx분의 gx 형태의 극한을 계산을 했더니 알파라는 어떤 수렴값이 있대. 근데 fx의 극한값은 x를 a로 보내면 0으로 수렴을 한대요. 즉 a로 보내면 분모는 0으로 간다는 소리야. 그지?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만약에 분자가 0으로 가지 않는다면 수렴값이 있을까? 예컨대 0분의 1, 0분의 마이너스 1 이런 게 있다면 수렴하지 않았겠지. 0분의 0꼴이라서 약분이 되면서 0이 아닌 어떤 혹은 0이라는 어떤 수렴값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요렇게 두 가지 극한을 가지고 니네가 이런 극한을 만들 수가 있어. 잘 생각해봐. 이 식이랑 이 식을 어떻게 하면 얘가 나올까? 둘이 서로 어떻게 하면 돼요? 얘랑 얘를 서로 곱하면 되죠. 얘는 fx분의 gx고 얘는 fx이기 때문에 곱하면 fx가 약분이 되면서 gx의 극한이 뭐랑 같아야 되냐면 알파 곱하기 0이랑 같아서 0인 거예요. 이런 원리야. 자, 그게 아까 수렴한 극한의 성질이었다고. 수렴하는 극한끼리는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이 가능해요. 그 중에서 곱셈은 자유롭다는 거지. 너랑 너랑 곱했어. 그러면 또 이게 있겠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이면 역시 fx도 0이다가 된다고. 자, 얘는 다시 얘랑 얘를 어떻게 하면 얘를 만들 수 있죠? 이 두 가지 극한을 어떤 식의 연산을 토대로 얘를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해. 되게 중요한 포인트. 자, 얘를 너로 나눠주면 되지. 이 gx라는 식을 fx분의 gx로 나눠주면 그러면 정확히 뭐가 나오냐면 fx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지? 근데 너도 수렴하고 너도 수렴하니까 나눌 수 있다고. 단 뭘 주의해야 된다? 나눌 때는 0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알파라는 이 수렴값이 0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위에서는 내가 이 두 식을 어떻게 조합해서 gx를 만들었냐면 서로 곱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알파가 0인지 아닌지 여부가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는 나눴기 때문에 알파가 0이 아니면 너이다 입니다. 이렇게.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너네한테 0분의 0꼴 극한 주고 수렴하게 막 주고 네가 뭐 0이라는 동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얘를 이제 구하게끔 시킨다고. 이게 가장 기본이야. 예를 들어볼게. 봐봐. 이거 해볼게. 거의 다 했어요. 자, 예컨대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자, 분모 0으로 가죠. 수렴했지? 그럼 분자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0으로 가야 된다고. 왜? 우리는 약분이 되고 싶으니까. 약분이 돼야지만 0이 아닌 수렴값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떤 수렴값이 나오겠죠. 만약에 얘가 0이 아닌 값이 나왔어. 분모는 0이야. 0분의 0이 아닌 게 2라는 숫자가 나올 수는 없잖아. 이 개념인 거라고 지금. 사실은 양변에다 뭘 곱한 거야? 이걸 곱한 거라고. 곱한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약분돼가지고 얘가 극한이 0이다. 이렇게 갈 수 있다고. 그러니 1을 대입해서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서 우리가 누구를 결정할 수 있어? A를 결정할 수 있다고. 이게 바로 뭐냐면 미정계수의 결정이에요. 됐어? A 얼마나?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겠죠? 1 들어가면 0이니까. 1 들어가면 0이죠? 그러면 사실은 이 극한식은 그래서 하나만 미지수를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주지 않고 어떻게 잘 주냐면 거기 있는 거 하나 풀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기본 문제 1-10번에 괄호 1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미트 x가 1로 다가가는데 x-1분의 a의 x 빼기 2x제곱는 b. 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좌변에도 미지수가 하나 있고 우변에도 미지수가 하나 있어. 극한값이 얼마인지를 안 줬어요. 하지만 안 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냐? 수렴하죠. 분모 0으로 가지. 분자가 0으로 가야 된다고. 1 대입하면 0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a는 뭐가 되겠어 일단? a는 2가 되겠죠. 그래야지 1 들어가면 0이잖아. a가 2가 바로 나온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얘는 이제 0분의 0꼴이지. 이제 0분의 0꼴의 극한의 계산은 아까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잖아. 약분한 다음에 갖다 쳐 대입한다고. 약분한다고 이렇게. 이거 뭘로 묶이니? 마이너스 2x로 묶이죠? 1 들어가면 아 너는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미지수가 최대 2개까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게 기본적인 미정계수의 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0분의 0꼴이 잘 나오고요.
얘는 계속해서 나와요. 이 미적분 원에서 계속해서 0분의 0꼴 미정계수 추측하는 것들이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이거를 조금 더 세련되게 이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대입해서 는 0, 두 번째 약분해서 계산. 이게 끝이야. 만약에 이 식이 조금 복잡해. 자, 요거까지 두 개만 딱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뭐 x제곱 빼기 1분의 ax의 5승 더하기 bx 플러스 1는 1. 자, 예컨대 이렇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나는 1 들어가서 이게 0이 돼.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1는 0이 돼야 되겠지. 왜냐면 0으로 가고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얘는 어쨌거나 수렴했으니까 너도 0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셔도 되고 어차피 대입한 다음에 나는 뭘 해야 돼? 목적이 뭐다? 너를 약분하는 게 목적이다. 그 약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수가 높은 식에 대한 약분은 당연히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뭘 쓴다? 조립제법을 쓴다고. 그러니까 공수 그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뭐 나머지 정리, 항등식, 인수분해 이런 것들. 그럼 바로 조립제법 땡기는 거야. A 0, 0, 0, B 1 이렇게 생겼겠지? 1 갖다 넣는다고. A 플러스 1 뭐야 이거? 뭐야 아니잖아.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플러스 1 그래서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0인 거야.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계수로 나오는 거지. 요거를 인수분해 한 게 뭐라는 거냐면 x 마일에 이게 나온다고 지금. ax의 4승 뭐 ax의 3승 쭈르륵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어차피 나는 x 마이너스 1로 약분할 거야. 그럼 너 x 플러스 1 되고 얘는 1 들어가면 얘는 2로 갈 거야. 자, 이거에다가 마지막에 뭐 대입할 거야? 어차피 1 대입할 거야. 1을 대입한다는 건 뭐야? 이거의 개수의 합이야. AA 5개 5A 플러스 B가 되겠죠. 는 2분의 1이니까 너가 2가 되겠지. 이렇게. 끝. 그래서 요거 연립 끝. 이렇게 푼다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푸는 걸 하려면 여러분이 이제 미분을 배우시면 가능하다. 그 단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또 배웁니다. 자, 그래서 기본 문제 우리 1-10 1번 요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1번 보겠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개념 설명을 나름 뭐 좀 상세하게 하고 문제를 조금 풀어주고 하다 보면 사실 연습 문제까지는 우리가 다 다루기는 솔직히 말하면 무리입니다. 뭐 지금 기본 문제 유제만 해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 문제는 숙제로 간간히 들어가거나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수업 때 가끔 쬐끔 푸는 경우는 있다. 자, 보세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지금 2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fx의 극한을 하나를 주고 x가 2로 갈 때 극한을 하나를 줬죠. 그러한 다항함수 fx를 구해달래. 자, 하나는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고 자, 너의 극한 값이 1이래. 하나는 2로 가는 극한이에요. 여기가 분의 자, 역시 너도 극한 값이 1입니다. fx는 이 단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가 아니면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다항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2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어떠한 다항함수가 1이라는 극한값이 나왔어. 우리가 0이 아닌 수렴값을 갖는 경우는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에서 무한대로 보냈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 분자분모의 차수가 서로 같을 때밖에는 없다고 그랬지, 그지? 그때 분자분모의 최고차항의 차수는 같고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바로 뭐냐면 그 0이 아닌 수렴값을 뜻했어. 그럼 얘가 2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니까 fx에 대해서 무슨 정보를 제공하냐면 너는 2차식의 형태이고 그것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2가 돼야 된다고. 왜냐면 2분의 2가 1이니까. 만약에 여기가 뭐 3이었어. 그러면 2분의 6이 3이었겠지. 이런 식으로 찾는다고 거꾸로. 이거를 이렇게 계산했듯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그지? 너에 대한 관계니까. 너의 관계면 두 개를 알면 나머지를 하나를 꼭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나왔어. 그럼 fx를 뭐라고 써야 돼? 그 다음엔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써야겠지. 이걸 어디다 넣어? 여기다 넣는다고. 그럼 이제 다시 무슨 문제가 돼? 이런 문제가 돼버린다고. 다 했지. 자, 그래서 결론은 fx에다가 2x제곱 ax 플러스 b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분모를 봤더니 너는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x 빼기 2에 x 플러스 1. 자, 어차피 분자도 2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돼요. 분모가 0인데 수렴하면 너도 0으로 가야 된다고 했지. 2를 대입해서 0이다. 식을 쓰셔도 되지만 어차피 너를 대입했다고 쳐봐. 자, 대입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8 더하기 2a 플러스 b가 나오거든. 여기서 b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a라서 너를 다시 대입하고 어차피 인수분해를 해야 돼. 그러니 이거를 굳이 대입해서 다시 대입하고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을 조금 생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대로 그냥 조립제법을 쓰는 거야. 바로 조립제법을 씁니다. 2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2, A, B, 2, 자, 요게 이제 나머지니까 0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거는 여기 대입했을 때 0이기도 하죠? 당연한 이야기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나는 이게 인수분해한 결과라는 거야. 이게 그 인수분해하는 결과 중에서도 몫에 해당하죠? 지금 x-2로 나눈 몫에 해당한다고? 2x 더하기 a 플러스 4.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이게 분모에 있는 x-2랑 약분이 되잖아. 2를 갖다가 대입한다고. 분모는 3분의 2 들어가니까 4 더하기 a 더하기 4가 1인데 그러면서 요게 0이잖아. 다 했죠. a 나오고 b 나오고 끝. 이렇게 푼다. 원래는 가장 기본적인 풀이는 이게 맞아. 2 대입해서 너가 이제 0이니까 b 자리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을 대입해서 걔를 다시 너네가 생으로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서 계산하는 게 맞는데 그 짓을 할 바에는 바로 조립제법 땡기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왜냐면 바로 인수분해가 돼버렸잖아. 2 더하기 a, 2랑 a 플러스 4로 이제 바로 요 인수가 나오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제 14, 15 다 비슷한 종류의 문제이고 유제 1-15번이 이제 이런 형태이긴 한데 뭐가 조금 다르냐면 x제곱분의 fx가 아니라 x제곱분의 fx 마이너스 2x 3승이지. 즉 fx 빼기 2x 3승이라는 함수 자체가 2차식이라는 거야. 그럼 사실은 fx는 최고차가 2x 3승이겠죠. 그럼 그거 정도만 살짝 수정해서 감안하시면 fx가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나온다. 이거 계산하시면 fx 나온다. 자, 오늘 수업은 이 정도까지 하고 과제를 나눠 드릴 건데 정석은 요 과제 풀 때